오늘 국감에서도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국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여권 인사들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오늘 법사위 국감 대상이 서울고검과 산하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다룬 동부지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등의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유 의원은 검찰이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김영호 의원 등 이름이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동명이인일 뿐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검사 3명이라면서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 수사 객관성을 못 믿겠다는 입장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공식 제안했죠. 네,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한마디로 떳떳하면 특검 임명에 합의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그었고 대신 오는 26일로 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진행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법무부가 또 화답하죠. 즉시 감찰해라. 감찰하고 어제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준 수사지휘권 비슷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 연루된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지시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계속해서 패널들과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법무부와 검찰이 또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 감찰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 야권 포함이 됐다는 내용 수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그런 뜻도 비쳤습니다. 그렇게 갈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검찰총장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턱도 없는 소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자,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 의원, 네. 방금 전에 강기정 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 강기정 수석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강 수석이 그전에 오랫동안 패널을 해서 성격을 좀 아는데 원래 좀 다혈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직설적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검찰이 뭔가 나를 공격함으로써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윤 총장을 좀 방어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의 기저에는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국정 업무
또 과제에 대해서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세력들과의 지금 갈등이 마찰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 나온 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 검찰이 정말 세긴 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조직 간에 충돌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법무부는 그런 어떤 단서가 있어서 감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감찰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감찰을 한 결과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의혹이 나온 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대검찰청이 가서 무슨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그런 어떤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합니까? 우선 그 자체가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지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설사 그런 불만이 좀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나온 것도 현실이잖아요, 의혹이. 예, 어쨌든 정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 여러분 또 피해본 서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것이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무부의 어떤 조치에 지휘에 예. 따르겠다. 빨리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검찰 수장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서범 의원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었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장관에서 추미애 장관으로 바뀐 지가 뭐 아주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아니, 검찰 간부 인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데 검찰의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출범은 법이 통과됐기 출범하는 거예요. 출범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이런 사안을 놓고 공수처 출범에 반발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다. 조직적 저항할 힘이 현재 검찰에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다 잘려갖고 그냥 혼자 남아 고립무원 거의 뭐 혼자 있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굉장히 피해의식이다. 이 정부의 주체 세력들이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고립된 의식. 야, 다시 기득권 세력들이 우려해서 저항하는구나. 주류 교체 시도에 저항하는 기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좀 편협하다고 봐요. 예. 오히려 이 문제는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요소에 특정 성향의 그런 검사들을 배치해서 수사를 정권으로 가는 혹은 정권 핵심을 향하는 수사를 막으려는 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또 보고 있다는 사실로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예, 지금 검찰 내부가 복잡해요. 그렇죠? 예, 검찰과 법무부 간 또 검찰 내부 또 이 사기꾼 집단 내에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또 다른 분이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사안에 좀 더 선명한 시각으로 보려면 일단 여기에 김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쨌든 이 자기 그 의견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도 그 이야기에 나왔지만 어쨌든 금융 사기범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절반의 진실과 또 이 사람 본인이 어쨌든 자기를 소명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래도 사실적인 것을 쭉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선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림을 그리고 판을 이상하게 짰다라는 것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이것에 감찰을 한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좀 더 자숙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적 자세로 우리도 이걸 알아보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부기관의 이 감찰을 중상모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정도를 지나친 거죠. 아까 그 강기정 수석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뭐 다른 사람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처음 알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고 윤석열 총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윤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남부지검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7월 이제 교체되기 전 지검장이 5월에 보고를 했고 또 8월에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나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이 문제에 약간 듣고 가려고 하거나 또는 이게 뭔가 지사 선택을 해서 기소권이나 어쨌든 이것의 수사권에 대한 뭐 적극적 발동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죠. 예. 아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정리한 바로 이런 거죠.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왜 수사에서 조서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돈 준 바 없다는 사실이 남아있다는 거 하나. 그럼 오늘 와서 강수석이 한 말을 종합해 본다면 검찰에서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검찰 수사할 때 예. 이강세 씨가 가운데서 이강세 씨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을 더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강기정 수석을 검찰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전달자인 이모 씨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뭐 윤석열 총장이 보고된 바는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 판단하는가 싶어요. 정혁진 변호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오늘 그 남부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이 수사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참 궁금해요.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나고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으셨냐고 그 내용을. 이건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그런데 과정에서. 이해 안 가는 게 그러면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대검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게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어떤 중요한 사건을 대검 반부패 사건,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진짜 없는 경우예요. 예,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이 라임 사태가요. 피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뭐 조 단위니까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올 2월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여는 야당이 뭐 검찰총장이 잘못해가지고 수사가 미진한 거고, 예. 야당은 또 여당에서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또 갖고 있고 그랬던 건데, 지금 확실히 사실은 김봉현의 자필 문서를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금품 로비를 갖다가 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남부지검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야당 의원이나 야당 관계자들 가운데에서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현직 검사들한테 술 접대한 것뿐만 아니고 더 보니까 심지어 검찰 수사관 아내들한테 아주 고가 가방까지도 줬다. 예. 뭐 와인이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술 접대를 갖다 또 와인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검찰에서 요즘과 같은 때에는 더더군다나 세밀하게 조사를 갖다가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남부지검장 이야기가 금시초문이다. 예.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정말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갖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는 어떤 모 변호사가 뭐 이것저것 막 다 틀을 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임 수사팀이 사실은 짜여진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라임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올 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필 이야기에 보면 2019년 7월 이야기를 하니까 날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은 김봉현 씨한테 당신 구속되지 않고 보석된 상태에서 재판을 예.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은 보석은 법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보석을 갖다 풀어주는 거지. 뭐 검사가 이제 의견을 내줄 수는 있지만 그런 뜻으로 선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에서 진짜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잘 해야지 그 누명을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분들께 한번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김봉현 씨가 쓴 편지를 쭉 보면 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김봉현 씨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거거든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이제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조인들은 아 누구일 것이다라고 대충 감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검사가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제안을 갖다가 했냐면 그 수사 책임자하고 이야기 다 끝냈다. 그 다음에 여당과 이제 청와대 높은 사람만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하지만 보석 결정을 할 때 담당 재판부한테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이번 사건이 사실은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수현 의원 예를 들면 기동민 의원도 좋지만 적어도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딜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옛날에 그런 수법으로들 많이 정치인들 엮었죠. 이게 소위 이제 검찰이 불신을 받던 시대에는 검찰이 모든 정보, 수사 기록, 내사 기록 이런 것들을 캐비넷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그 어떤 정치나 유력 인사가 어떤 검찰의 이익에 무슨 해를 끼치려고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캐비넷 속 파일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아마 뭐 사용하는 뭐 이러한 영화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검찰의 어떤 개혁을 바라는 그런 국민적 여망, 시대적 소망이 아직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확실히 갈 것이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그 어정쩡한 그런 중간 단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인 것 같아요.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분명하게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봉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권력형 게이트가 됐다가 그리고 갑자기 또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번에는 야당도 뭐 있다며 라고 해서 여야가 김봉현의 그 어떤 대국민 사기 범인인 김봉현의 말 한마디로 여야가 춤을 추고 국정감사가 멈추고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김봉현의 말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아전 인수로 각 정당마다 진영마다 해석을 해서 끌어들여서 이렇게 국정이 멈추고 국감이 멈추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신성범 의원이 20몇 년 전에 검찰 출입기자 할 때 있었던 일 지금도 있을까요? 아마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하면서 일정 부분은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뭐 짜 맞추기라 그럴까 이런 거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 하는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는 모르죠. 근데 이번 사건은 예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A 변호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검사장 출신한 사람이 저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가 짙게 투영된 거잖아요. 이렇게 기동민 의원 같은 사람 말고 강기정 한번 내놔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문제가 되려면 적어도 윤석열 총장과 A 변호사 간에 뭔가라도 기맥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할 거는 다만 이 양반의 A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떤 짙은 정치적인 투영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아마 김봉현 씨를 꼬드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진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이야기도 했고 예. 검사들 3명 술 산 것도 이야기했는데 남부집에서 다 덮어버렸다. 그건데 지금 오늘 나온 거 종합해보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전임 검사장이 윤 총장 만나서 직접 보고를 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 잘해라고 했다는 것. 전임 검사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또 새로 된 8월 달에 검사장은 8월 말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는데 이것은 윤 총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통해서 보고했다는 취지 같아요. 예. 보고는 다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검사들 부분, 향응 접대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전임이나 지금 검사장들이나 나는 모른다.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총장이 알 리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3명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자기들끼리 뭐 쓱사했는지 없던 일을 만드는지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김두수 평론가 정말 어디까지 김봉현 씨 편지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 술자리에 갔는데 검사들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그 수사할 검사들이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수사 책임자더라.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어쨌든 검사 B인데요. 법무부 감찰 결과에 의하면 2명의 신원까지는 확인했다고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만약 그렇다라면 또 김봉현 씨의 본인의 그 진술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전화로 직접 보고하는 걸 자기 옆에서 들었다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검사가 말하자면 장난질을 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고하고 중간에 끊고 이걸 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 검사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또 그 수사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달라지죠. 바로 이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 공수처가 필요한 거죠. 예. 예, 여기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 인물이라면 공수처까지 갈 필요는 또 없겠죠. 뭐. 예. 아무튼 이렇게 피의자 한마디에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이어서 들어보죠. 지금 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입장문이 발표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입장문의 내용 자체가 어떤 그 미리 기획되거나 또는 조작됐거나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 입장문 내용 자체에는 이제 김봉현 씨가 자신이 이제 뭐 뇌물을 줬다. 네. 그 액수는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장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뭐 허위, 뭐 조작,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 변호사는 그 김봉현이 아닌 라임 사건에 다른 피의자를 선임하였고 그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지금 박주민 최고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네. 본인한테 엄청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그건데 제가 조금 설마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이 라임 사태가 언제부터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냐면 작년 2019년 7월부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강기정 수석한테 뭐 돈을 줬네 마네 그것도 이제 작년 7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금감원에서 라임 수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막 알려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돈을 받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그 의혹이 가는 사람들과 술을 마셨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사실 객관적으로는 듣고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들, 뭐 검사든 누구든 진짜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수현은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정말 문제가 새롭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검찰청이 어떤 정말 입장을 내든 그와 관계없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그 검사 2명이 거의 특정되고 하는 상황인 건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검찰 공화국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검찰이 정말 지금도 그러냐라고 물으셨는데 예. 짧게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고소인 입장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우리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들은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검찰이 이렇게 지탄을 받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주당도 검찰을 비판할 때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일선 검찰님들의 노고에 충분히 감사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찰이 여러분들의 명예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는 그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벌금 400만 원 구형만 출범을 못했는데 그때 검찰이 저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박수현 씨, 우리가 볼 때는 당신 무죄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기소를 하라고 이미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 뭐하러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한술 더 뜨는 것이 틀림없이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대법원까지 꼭 가시오. 당신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말 요만큼도 보태지도 않고 겪은 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검사 이름 공개하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공개하도록 그래서 하진 정말 않겠습니다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아픔, 혼란을 겪고 있지만 빨리 여야가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는 그런 어떤 중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모 의원, 아무튼 전세가 좀 역전돼 버렸어요. 김봉현 씨 편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지난달 9월 21일 날 변호인들하고 같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편지인지 뭐 진술서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10월 8일 날 이강세 씨 재판에 나와서는 딴소리 강기징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16일 날 지난주에 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해버린 이런 일련의 행태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자기 재판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꼭 안 써도 될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추 장관 이야기라든지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까지 뒤에 붙인 것은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닐 거다. 그걸 쓴 게 거짓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날짜도 그렇고 금액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그래서 꼭 사기꾼이라고 해서 이런 서류까지 완전히 위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만 그 향 받았다는 검사 부분 그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면 되는 거고 예. 가장 중요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모든 걸 야당 정치인과 검사 나오니까 뭉갰구나 수사를 깔아뭉갰구나 하는 추 장관 쪽의 주장 수사 안 된 걸 미진한 걸 확인했다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는 좀 성급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정치권, 국민 모두 그 검찰 수사 결과를 100% 믿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 계기로 검찰이 정말 그동안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일을 해왔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될 수 있겠죠.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 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19 감싸기식 수사 차단에 나섰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권력층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누구를 막느라고 그 죄상을 철저히 밝혀내 죄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권력 주변의 비리는 청산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진심이라면 정부 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검에 반대하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두수 평론가, 왜 야당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 사안을 어쨌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작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이 초기에 주장하듯이 이거는 권력형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것을 특검이라는 형식은 대체로 특검이 발동되는 것은 기존의 집권 여당의 어떤 비리가 연관돼 있거나 그들의 수사가 검찰로서는 한계가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이럴 때 이제 주로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어쨌든 6번 그 특검을 주장해왔고 이것이 다 근거도 없고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은 특검으로 이야기될 특검이 어쨌든 성과를 못 냈지만 특검의 그 상설 특검의 형식을 갖는 게 바로 공수처인데 예. 이 상설 특검은 반대하면서 이 사안은 특검하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는데 특별수사본부든 어쨌든 이 전체를 수사해야 되는 그래서 이 검찰 내부와 또 여기 관련된 모피아 그리고 이 금융사기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한 기구가 꾸려져야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또 옵티머스 창립자죠. 일대 대표 이혁진 씨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뭐 금융사기고 정권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이 사태는 큰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펀드 사기 사건으로 봐야지 전직 관료와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들, 소위 법비라고들 표현하죠. 모피아와 법비들이 사기꾼과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흘린 거고, 뭐 진영 장관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어떤가 단지 그냥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말에 그냥 PB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하신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지 거기에 돈 투자해갖고 뭐 0.5%, 1%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옵티머스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이진호 변호사는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개인의 일탈이었지 뭐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저도 그렇고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니까 좀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혁진 대표가 저런 이야기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지?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매우 시끄러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미국에 있나? 저 사람은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라임은 뭐고 옵티머스는 뭐고 좀 헷갈리기도 해요.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이혁진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해외 나가가 저런 이야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사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그런데 사모펀드가 제대로 굴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사모펀드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수수료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빼고 이득을 투자자한테 같이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둘 다 사모펀드인데 환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라임이 사실은 더 큰데 왜냐하면 최대 거의 가장 큰 그 펀드였거든요. 라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조 원, 그다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환매가 중단되게 된 이유가 사기성이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투자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약속했던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갖다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실하고 위험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빵꾸가 나니까 펑크가 나니까 돌려막기 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김봉현이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도에 만든 그 펀드가 자꾸 이제 바뀌고 또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됐고
거기에 윤모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있던 그 윤모 변호사의 예. 부인이 행정관으로 있었고 또 뭐 그런 것들로 구별을 갖다가 하시는 게 제일 그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희는 네. 그러면은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직접 관련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 문제는 이 사건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한번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예. 그렇지.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게 되죠.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 제한된 금감원의 인력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다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질 것은 예견이 돼 왔는데 문재인 정부도 왜 직접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정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펀드의 문제는 어차피 법과 제도적으로 지금 야당의 일부에서는 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역시도 국회가 빨리 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진상 규명 수사 이런 것들을 빨리 통해서 피해 국민들에게 어떤 걸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가를 빨리 이야기할 국회고 정치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야당이 이 문제를 특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공수처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아시다시피 특검법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되면 40일 정도 걸리고요. 예. 공수처 역시도 그렇게 걸립니다. 예. 민주당은 특검 아니라도 어쨌든 다른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